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학 기본 개념 4개, 6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SVA 셋 다 정의했습니다. 운동의 지금 정의, 빠르기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시간을 동일하게 둔 시간당 이동한 거리. 그래서 개념은 이동한 거리입니다. 단, 제한을 받는 이동한 거리죠. 몇 초? 1초 동안. 그걸 V라고 하고,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이동한 결과물은 뭐냐? V가 하나, 둘, 셋, 넷, T에 있다. 그래서 누적시킨 결과 S, 이동한 거리라고 하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거냐? 운동은 원래 하는 거고, 운동이 변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만 예측이 가능하니까 운동의 변화, 그것도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시간당이라고 해서 A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추론 과정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V를 읽어내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V가 아니었어요. 운동은 가만히 있는 게 운동이에요. 원래 자리에 이탈하는 게 운동이고 그 외부에서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 이동한 외부의 자극이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와서 가만히 있습니다. 신문제 사회하고 똑같죠. 신문제로 쫙 나눠지고 노예들이 쿠데타 일으키면 절대 안 되고요. 걔들은 밖에 나왔더라도 다시 자기 집에 가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게 그 당시였죠. 그게 바뀌는데 1500년, 1700년이 걸립니다. 갈릴레이에 넘어와서 처음으로 운동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는 것. 그래갖고 처음 관성 개념이 나오죠. 그 개념에서 1법칙이 뉴턴에 의해서 정리가 되죠. 운동은 가만히 놔두면 하는 게 맞다. 그럼 뭔데? 외부에서 작업하는 거는 외부에 자극을 해줘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변화시킨다라고 해서 이 변화를 찾아낸 다음에 비로소 이 가속도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 법칙이 등장하죠. 1500년대 갈릴레이, 1600년대 초까지 해서 갈릴레이 한 60년 정도 지나서 뉴턴이 나오면서 이겁니다. 일반 교과서에서 잘못 기술되어 있어요. 뉴턴의 1법칙은 2법칙이 아르다. A가 0일 때 V는 일정하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뉴턴의 법칙을 1법칙 해놓고 이걸 2법칙으로 하든가 2-1로 해야죠. 1법칙으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설명하기 위해서고 역사적으로는 운동이 무엇인가라는 철학에 기반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럼 뉴턴은 그래 이렇게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이 부분, 변화를 주는 이 부분이 외부의 자극이다. 그걸 언어 중에서 제가 언어를 몇 개 못 배웠지만 일본 말에 들어 있습니다. 공부란 여러분들 지적 능력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 힘력자가 들어가죠. 뱅교수, 농담이 안 통하는구나. 뱅교수라고 힘줘서 이게 딱 일한다. 힘력자가 딱 들어간 게 공부예요. 공부를 해야 자기 지적 능력이 변하고 사상적인 지평이 넓어지고 상태가 변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힘줘서 하는데 힘이 벡터라서 아무렇게나 공부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죠. 나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올라요? 잘못 공부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설명해 놨어요. 자, 그렇게 해서 힘이다. 그럼 힘은 가속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놈은 힘을 똑같이 줬는데 확 변하고 어느 놈은 천천히 변하죠. 가라 해야 겨우 가고 가자라고 했는데 그냥 훅 가버린 놈이 있습니다. 가벼운 놈, 무거운 놈이죠. 빨리 변하는 놈, 천천히 변하는 놈. 그래서 그 변화의 정도를 M을 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운동의 변화 원인이죠. 운동의 변화 원인이고 이거는 운동의 주체에 해당하죠. 그래서 6개, SVAT, FM 6개의 개념이 운동, 역학이라는 게 운동에서 출발해서 운동의 대표, 그 결과, 그 변화, 그 변화의 원인 제공, 그로 인해서 운동하는 주체까지 밝힐 수 있었던 것. 운동의 주체인데 M이 클수록 뭐예요? 개김성이 투철합니다. 잘 안 변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M이 엄청 크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하고 가라 해도 개념이 잘 안 변해요. 그래서 부정적이냐? 아니요. 자연은 부정적인 거하고 긍정이 같이 있죠. 잘 안 변하지만 한 번 가면 또 잘 안 떨어집니다. 처음에 올라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올라가고 나면 붕 달리는 거죠. 그걸 우리 시대에 그래도 석학이죠. 도올 선생이 자기 김용옥 앞에 호를 도올, 이상한 글자 찾아서 돌자는 없으니까 도올이라고 해서 호를 했는데 이유가 나는 한번 머리에 새기기 힘들어서 그렇지 새겨 놓으면 안 잊어버리는 돌과 같다. 뭐 이렇게 해서 돌멩이, 진짜 돌멩이. 그걸 자기 호로 땄다고 합니다. 근데 엄청 똑똑하죠, 그 사람은. 여튼 그래서 M, 개김성입니다. 잘 안 변하려고 하는 것. 이 개김성이 자연의 본성이에요. 전자기로 넘어가면은 공간 내에 있는 자기장의 그 선,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됩니다. 자기 이력선의 개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변화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납니다. 전자기 유도도 일종의 관성에 해당해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얘기하면서 나누기 의미, 곱하기 의미, 더하기 의미, 빼기 의미도 살짝 설명했고 빼기 의미는 다음에 상대 운동,
4장, 5장, 6장 넘어가면서 그때 다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정리했어요. 자,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볼게요. 필기하시고요. 자, 그러면 역학이라 하면 운동과 힘인데, 운동이라 하는 것은 S와 V와 A, T로 되어 있다. 그리고 F의 M 항목이 힘 항목에 들어가 있다. 라고 설명했죠. 그럼 운동의 대표는 V입니다. 이게 대표. 그럼 그 결과가 S고 그 변화를 얘기하는 게 A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을 정의를 해보면 V는 S는 S인데 시간당 변화는 S라고 하고, 얘들은 V로 달리다가 1, 2, 3, 4 T초 동안 누적된 결과라 하고요. 얘들은 V의 변화니까 변한 정도를 표준화시킨다고 이렇게 만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대표라고 하는 그 흐름이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고, 물체는 가만히 놔두면 운동을 한다. 그렇다면 정지는 같은 운동을 한다라고 설명하죠. 따라서 외부 자극 힘은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변하는 데 기여한다. 이게 뉴턴의 제2법칙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사칙 연산을 설명했어요. 더하기, 곱하기, 시그마, 인테그랄. 이거는 양, 이거는 질, 이거는 불연속, 연속으로 간다. 그러면서 나누기로 하면서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물리 공식은 이걸 잘 이해해야 해석이 돼요. 뭐예요? 분모에 단위 개념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나머지 하나 빼기는 뒤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뒤에 뭐가 들어가요? 기준이 들어간다. 이거는 상대 운동할 때 다시 나옵니다. 자, 뭐 이런 설명을 했고요. 그럼 뉴턴의 이제 제3법칙, 이게 이제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제3법칙이 이제 여기 있는데, 힘이란 절대 혼자 작용하지 않고 쌍으로 작용한다. 힘은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이에요. 상호, 호상. 둘 사이에서 작용,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고받기 때문에 힘은 항상 누가 누구에게라는 말을 줘요. 그래서 이 3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어떠한 힘이라고 나옵니다. 이 힘의 정체는 같지만 누가 누구에게를 바꾸면, A가 B에게 작용하는 만류력이라고 했었다면 B가 A에게라고 이름을 바꾸고 힘은 똑같은 거로 처리하면 이 둘의 관계를 작용과 반작용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둘 관계를 작용과 반작용이라 불러요. 그래서 항상 힘은 둘 사이에 주고받는 건데, 내가 주고 쟤가 나한테 주고받고 할 때 주체와 객체의 자리를 바꾸고 똑같은 등가물로 교환한다. 이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런 이유는 뭐예요? 둘을 합치면 무조건 없어지게.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에게 100만 원짜리 선물, 100만 너무 많다. 10,000원짜리 선물 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등가물이죠. 10,000원짜리에 해당하는 걸 줘야 되죠.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 신뢰가 쌓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쟤한테 10,000원짜리 준다면 똑같은 10,000원이지만 그 가치에 해당하는 걸 걔가 나한테 준다. 그게 선물이다. 이렇게 나가죠. 누구는 100만 원짜리 주는데 누구는 10,000원짜리 주면 바로 헤어지죠. 그죠? 뭐 여자친구가 뭐 백 해라서 백을 하나 딱 사줬는데, 여자친구는 수 놓은 거, 혹은 뭐 비즈공예 이런 거 막 주고 그러면 서로 싫어하죠. 그런 것처럼 주고받을 때 등가물로 교환하는 것처럼 물리에서는 똑같은 값으로 주고받는 겁니다.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만류력, 중력, 이런 힘의 디테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한테 주느냐, 이걸 찾아보라라고 하는 게 작용 반작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힘을 표시를 할 때, 어떤 표시를 할 거냐, 화살표인데 어떤 이름을 붙일 거냐가 중요하지, 화살표의 모양 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개념 두 덩어리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 설명 안 했는데, 시간은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흐름이니까, 변화니까. 이 개념을 화학에서 따서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 빠르기를 뭐라 불러요? 반응 속도. 거기서 분모에 시간이 들어가죠. 그럼 분자는 변화의 대상이 농도지요. 그래서 시간당 농도, 요걸 해놓고 반응 속도라 이름을 붙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작용, 반작용을 구분하기 위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제 1번. 예제 1번은 지구 표면의 책상 위의 물체입니다. 지금 한 힘의 디테일을 다 종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하면 작용하는 힘이 뭐뭐이냐를 보면 물체하고 지구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화살표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화살표는 뭐라 불러요? 주어 뭐예요?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만류력이다. 그럼 요 두 개를 해놓고 자리를 바꿔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만류력이라고 하는 게 무슨 관계예요? 이게 작용, 반작용 관계죠. 어디 있습니까? 여 위에 있는 요거죠. 근데 요 힘을 다르게 이름 붙여도 됩니다. 뭐예요?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입니다. 이 누르는 힘. 요걸 갖다가 수직항력이라 불러요. 거기에서 반응을 해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을 바꿔보면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서로 물체가 접촉해서 작용하니까 이것도 수직항력의 일종입니다. 접촉해서 서로 밀치는 힘을 수직항력이라 불러요. 물체가 접촉해서 누르는 힘이나 밑에 있는 책상이 물체를 접촉해서 누르는 힘이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위에서 누르고 밑에는 떠받친다라고 일상 언어에서는 구분해서 씁니다. 근데 또 이게 주체와 객체의 자리가 바뀌었죠. 그래서 똑같은 화살표인데 이렇게 이름 붙이면 이 밑에 있는 게 작용, 반작용이고요. 이 둘이 작용, 반작용의 관계인데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위로 해놓고 요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 화살표, 물체한테 달리는 이 화살표에 이 화살표는 어떤 힘인가? 이거의 반작용을 구하라 하면 문제가 성립을 안 합니다. 이걸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만류력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반작용은 이라면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만류력에서 이걸 반작용이라 하고요. 이걸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이라 하자라고 하면 이거의 반작용은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이 힘이 반작용에 해당합니다. 작용, 반작용 굉장히 쉬워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지? 여기에 집중해야지 여기다 집중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만 아시면 작용, 반작용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그렇죠? 자, 역학이 가장 기본되는 개념, 조감도에서 제일 가운데 딱 박혀 있고 SVAT, FM 이 6개의 개념으로 딱 되어 있는 요게 가장 기본되는 개념이어서 1장이라 설명했습니다. 자, 1장 여기까지 마치고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